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현재 저는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매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네, 1, 2주 전만 하더라도 거의 겨울 날씨였는데, 최근 2주간 계속 사계절이 다 느껴지는 날씨를 경험한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 중동의 평화가 이런 봄처럼, 여름처럼 따뜻한, 그리고 아주 선선한 것처럼 참 따뜻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우크라이나 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저번과 비슷하게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실제로 중동에 좀 더 초점을 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동 물 부족에 관한 뉴스를 올린 걸 제가 번역을 했고, 과연 이게 이제 협력으로 해결이 될까? 여기에 의문을 던지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블루피스 스트레치인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자지라 뉴스의 4월 2일자에 있는 것들 영어로 된 걸 번역했는데요. 일단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물 공급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다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 자원 참 소중하죠. 인간이 물이 없이 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원유 역시 지정학적으로 참 편재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나라에 또 치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필수인 부분이긴 있지만 여기서는 원유보다 물이 더 지정학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이 많이 흘러가는 곳도 있고 강이 흐른다 하더라도 물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러한 천차만별의 지구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물이 너무 말랐다가 우기 때만 딱 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있지만은 너무 많은 홍수 같은 게 오기 때문에 오히려 또 효율성이 없는 물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물의 역할이 참 중요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요즘 기후변화, 고도의 소비가 역시 미미한 물 공급을 초래한다라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표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좀 더 이거 동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도 그렇고, 뭐, 계절도 좀 그런데 전체적인 경향이요. 좀 더 겨울, 여름이 강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까 태풍 말씀드렸는데요. 태풍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초강력한, 그러니까 큰 규모의 태풍이 자주는 안 오지만 한 번 오면 정말 큰 태풍이 오는 현상도 벌어지기 때문에 물 공급에 좀 더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이건 이제 태풍 케이스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 공급이 좀 불리한 기후적인 현상이 벌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많을수록 당연히 물 공급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물 소유가 많아질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실제로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물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발생하는 거죠. 이게 왜 중동과 관련돼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또 기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요, 블루피스 스트레치라는 네트워크, 어떤 단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사실 이게 만들어진 곳은요, 스위스와의 관련된 그런 곳인데, 이런 에이전시에서 블루피스 스트레치를 소개하고, 이 블루피스 스트레치에 중동 지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피하고 숫자원 안전의 목적으로 이런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식 명칭은 개발 협력을 위한 스위스 에이전시 이렇게 돼 있고요. 스위스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이렇게 돼 있고 블루피스 스트레이트는 그야말로 영어로 블루피스 스트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수자원 안보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자원 안보 때문에 사실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잠재적인 커뮤니티부터 해가지고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행동까지 이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다라고 나선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급이 되었고요. 특히 중동은 이게 진짜 아주 결정적인 부분일 거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동안 이 브루피스 스트레이치 안에서 수자원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단체들이 활동했던 나라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리비아, 튀니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주 상당히 많고요. 지금 보시는 국가들이 대부분 건조 기후에 탁월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죠. 물 공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전 세계에 비해서 좀 많이 적은,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그런 데다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부실한 문제 때문에 있는 물마저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라크는 좀 의외긴 한데 이것도 좀 살펴볼 부분이죠. 네, 수자원 갈등 완화를 통해서 이러한 이 수자원은 보통 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적은 규모로 국제적으로 우물도 팔 테고 지하수도 만들겠지만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강을 위한 걸 겁니다. 네, 이러한 강은 한 나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로 흘러가는 국제하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강이 흘러가는 국가마다의 외교적인 담화가 매우 필요합니다. 대화가 매우 필요한데 그래서 정치 외교적인 대화가 좀 더 자세히 연계가 되고 그때에 뭔가 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수자원 관련된 기술 공유 및 공급 이것도 이루어질 것이고 재정적인 수단까지 그런 도구까지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배양하고 인식 제고가 되는 것도 역시 여기서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역시 이런 효과적인 수자원 해결을 하려면 어떠한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어떠한 외교적 수완 능력이 있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이 매우 필수적이고 결정적일 것이라는 자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 제고가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의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주요 국가별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기사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물론 전지구적인 관심이 있지만 특히 중동에서는요.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 옛날에 작년에 관련된 기사 가지고 제가 여기서 유튜브로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건 카드로 띄우겠으니 참고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물 부족이라든지 뭐 어, 나일강 상하류 이 공급 문제에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가 제기되었죠. 그것도 관련돼 있고 특히 레바논 같은 경우는 뭐 한동안 큰 기간 동안 총리가 자리를 비웠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재정적으로 파산이 되었고 멜트다운 되었고요. 그리고 위생 문제 논란이 되었다는 것이죠. 레바논은 사실 뭐 전기, 물, 생필품 문제, 석유 공급 여러모로 참 위기가 큰 나라였죠. 최근에도 그랬었고 요즘에도 좀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데서 물 부족이라는 것이 참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국가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대내적으로는 시위와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까지 가져올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재 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블루피스 스트레치가 활동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사에 언급된 최근 주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지리적인 게 좀 나올 거라 여러분들 좀 참고 상식으로 좀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국제하천 언급이 되겠죠. 나라마다의 그 뭔가 이어짐이 있는 하천이니까요. 첫째로 언급되는 건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레바논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레이처 포인트를 해볼게요.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이 있고 여기서 흘러가서요.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네, 터키로 가는 보통 보면은 강은 이렇게 바다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오히려 북쪽으로 흘러가요. 북쪽으로 흘러가서 터키 왼쪽 여기 이제 터키 남쪽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강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구예요. 아주 독특한 모양의 유역을 가지고 있는 강이 있는데요. 레바논에 오론테스 강이 있습니다. 물론 레바논 터키까지 있는데요. 가장
그 상류에 있는 곳이 레바논이기 때문에 여기 유역에다가 뭐 이 다음 조문 다 해당되겠지만 특히 레바논에 이런 것들이 좀 중점이 돼가지고 베이스라인이 establish 설립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농업연구소 및 리타니 당국과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설명할게요. 일단 레바논 농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법도 합니다. 왜냐면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 동부에 이 백악 계곡을 포함해가지고 높은 산맥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꽤 그 위도는 모르겠는데 해발고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음, 자주 눈이 쌓이고 만년설까지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눈이 있고 여기서 수온이 나와요. 수자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오른테스 강을 통해서 이렇게 북동부로 흘러가고요. 어떤 거는 반대로 바다로 다이렉트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타니 강인데요. 여기 언급돼 있죠. 이 리타니 당국은요. 리타니 강을 관리하는 당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할 수 있는 리타니 강 이것을 통제하고 관련 짓는 리타니 당국과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레바논 농업연구소 이렇게 돼 있죠. 레바논 Agricultural Research 그리고 Institute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연계를 해서 지금 여기 물 부족 문제 그리고 물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주 핫한 중동 내 이슈인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또 웨스트뱅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서 언급하려는 건요, 여기 야르무크 리버인데요. 지금 흘러가는 곳이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까지 가는 곳입니다. 참 예민한 국가들끼리 모여져 있죠. 아무튼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이렇게 세 나라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바로 야르무크 강입니다. 여기서 사실 뭐 이슬람 역사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많았던 곳인데 아무튼 요곳에 어떤 공통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와 그런 여러 가지 기반들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그런 사업하는 거죠. 베이스라인 추진하는 겁니다. 예, 요르단강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류로 흘러가는 게 야르무크 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예, 이것도 역시 아주 외교적으로 예민한 세 국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 리버는 그 수량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야르무크강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또 세 나라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자원의 배분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예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사실 뭐 아까 언급된 것 중에 가장 큰 강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라크는 사실 두 개의 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겠죠. 물론 옛날에 더 많은 강이 있었지만은 현재로 대표적으로 이 두 강이 언급되는데요. 아주 본류적인 개념으로 터키, 이라크까지 이어지는 이 티그리스 강, 물론 유프라테스 강도 있긴 한데 여기 기사에는 티그리스만 나오니까 이걸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티그리스 강에서 이게 좀 수량이 풍부하긴 해요. 하지만 풍부한 만큼 또 분쟁의 여지가 있는 강이기 때문에 터키가 이것을 또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댐 같은 거 만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라크랑 좀 분쟁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수자원 배분에 관해 가지고 좀 더 이 구체적인 연구 및 그 수자원 개발 사업을 이 단체가 하는 이 네트워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랑 이라크의 양국 간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것까지 추진하는 거죠. 아무튼 어떤 경우든 간에 국가 간의 이런 수자원 등을 포함한 자원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포함되네요. 6개의 수자원 감시 센터, 감시 스테이션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되고 있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사업들을 매우 지금 광범위하게 중동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사가 끝나면서 이제 숫자원 공유의 중요성 같은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는 아주 많은 내용을 싣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 좀 더 중요하다 싶은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예, 1970년대에 비교해서 2025년 얼마 안 남았죠. 이때가 되면은 신선한 재생 수자원 공급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초선하고 있는데요. 매우 심각한 수치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70년대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물을 3분의 1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문제는 70년대 인구랑 25년, 현재 2025년 인구랑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엄청 늘어났겠죠. 근데 절대적인 공급이 3분의 1로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 공급에 있어가지고 효과적인, 뭔가 영향력 있는 이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독단적인 어떤 한 나라의 관리, 그리고 배타적인 그런 이익 관계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서로 공존해야 서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으니까 협업, 커퍼레이션 하는 게 물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된다라고 아주 이 제1의 목표로 삼고, 제1의 기조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싣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 단체에 대한, 한 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름이 뭐였냐면요. 아까 봤다시피 블루피스 스트레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블루피스 스트레이지 영어로 치면요. 그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 좀 상세한 정보가 나오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지분, 뭐 어떻게 보면은 지류라고 해야 될까요? 지류 단체적인 게 바로 블루 피스 미들 이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중동 정치에 있어가지고 자원이라는 문제도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원유도 편제돼 있을 뿐만이 아니고 지역마다 물 공급이 일단 안 되는 곳이 많죠.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건조기후의 조건 때문에, 그리고 갈수록 더욱 사막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더 물 공급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고 중동 정치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중동의 어떤 변화는 한국에도 큰 외교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중동에 있는 물 부족과 물 해결의 움직임들을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유익한, 그리고 매우 이슈가 될 만한 중동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이런 중요한 이슈 같은 게 있으면 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